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을 바라보는 헤드헌터 관조입니다. 제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헤드헌터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역시 여러 직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게 특장점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명 알아보자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은 여러 직업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직업군에서 선호되는 스펙이 뭔지, 또 어떻게 커리어 패스를 결정하는지, 또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 교육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그에 비해서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자에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자 첫 번째 직군은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문과로 왔지만 숫자를 다루는 비운의 직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문과지만 숫자를 다룰 수 아는 아주 멋지고 섬세한 직군입니다. 우선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 회계에서도 사실 엄청 많은 세부 직군이 있습니다. 재무회계도 있고, 관리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고, 또 다른 감사 같은 것도 있고, 재무에서 나가면 경영기획에도 좀 이어지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우선 회계 직무는 간단히 얘기하면 기업과 조직의 재무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분류하며 요약하고 해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지원 직군이잖아요. 이런 숫자들을 가지고 경영자들이 원활하게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회계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호 스펙입니다. 회계 직군 선호 스펙이죠. 당연히 상경과면 너무 좋고요. 사실 상경과가 아니어도 충분히 잘 하시는 분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기업들에서는 상경과가 아니면 추천하지 말아달라 라는 이런 기업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경력만 잘 갖춰지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입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경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경계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할 만큼의 자격증을 갖추고 계셔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할 때뿐만 아니라 경력직에서도 갖추고 있으면 좋을 만한 자격증들, 이런 것들을 탑3로 꼽아보자면, 전산회계 가능하면 1급, 전산세무 2급, 재경관리사 요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전산세무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세무회계법인 이런 데에서 우대사항으로 꽤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쓸모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견 이상은 그냥 둘 다 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놓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같은 거 좀 자격증 공부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좀 취업을 병행해야겠다, 아니면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소위 기업이 바라봤을 때, 경영자가 바랐을 때 개꿀 인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회계 지식 수준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봉은 그 정도로 높게 주지는 않아도 돼서 회사가 굉장히 선호하는 인재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작성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필요한 스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학벌이 있겠죠. 학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과치고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보는 직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벌이
꼭 좋지 않아도 자격증만 좀 잘 따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책자가 될 때는 뭐 팀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승진을 할 때는 조금 허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서. 안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좀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스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회계직무 직업 특성상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어디인가 이 정도는 꿈꾸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회계 직군으로 취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무회계법인 이런 거랑 이제 일반 기업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무회계법인 쪽은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반 프리랜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나 이직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확실히 유리하신데 본인이 커리어 쪽을 쭉 세무회계법인 쪽에서 키우신다 이러면 뭐 당연히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나중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반 기업에 좀 가서 커리어를 쭉 쌓고 싶은데 라고 하실 때는 좀 불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무회계법인 사무실에서는 회계 기장이나 세무 조정 같은 특정 프로세스만 좀 수행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기업에서 요청을 받으니까.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요 두 가지 회계기장, 세무조정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그냥 기록에 필요한 것들 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김에 일반 기업은 좀 어떨지 볼까요? 일반 기업의 직무는 크게 이제 회계 쪽 그리고 재무 쪽으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고 요 회계팀은 기록과 결산 이런 걸 위주로 다루고 재무팀은 이제 자금 계획 같은 거를 세우는 거를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기업 안에서도 기업의 규모나 산업에 따라서 회계 업무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해 놓으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한번 진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산업군을 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뭐 모든 산업군에서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좀 그런 산업군을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이나 건설업, 유통업 요런 애들은 조금 특이한 회계 구조를 사용을 하고요. 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연결 회계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뭐랄까 중견 이상의 좀 큰 기업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회계 형식인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비제조업 기업에서 제조업 기업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연결 회계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연결 회계를 사용하는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받고 생각하죠. 라고 생각하기에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계 직무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연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인 잡코리아 한국경영자총협회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를 했고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평균 연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약 3천만 원 내외 정도로 시작을 하고요. 초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봉 약 3천만 원. 중견기업은 초봉 약 3,300만 원. 대기업은 초봉 약 4천만 원 내외입니다.
뭐 초봉 기준으로 매년 연봉 협상을 통해서 5%에서 10%씩 상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직군이야 안 그러겠냐마는 회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가 작으면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 기업 규모가 크면 좀 세세한 단위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기업으로 계속 이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까요. 가능한 한 내가 선호하는 산업군에 내가 될 수 있는 큰 기업으로 가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1번, 학력을 많이 보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격증으로 커버해야 한다. 2번, 기업 규모와 산업군에 따라 직무 차이가 있으니 꼭 고려해야 한다. 3번, 연봉은 평균 문과 직업군에 비해 살짝 높은 편이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도 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공자 기준으로 한 1개월에서 한 개당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빡센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공인 그 사자 회계사 세무사 분들은 아니에요. 자, 회계 직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른 직군에 대해서 더 비교해서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밌는 직군 얘기 가져올 테니까요.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헤드헌터 관주였습니다.